안녕하세요. 소방과 전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상목TV. 오늘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조문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입니다. 정확히는 소방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자문심의 기구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정해놓은 조문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좋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건 도대체 누가 정한 기준이야? 하고 답답할 때 그 기준을 실제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원회입니다. 그러니 현장 감리원 입장에서도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조문을 그냥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위원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그림 잡기 소방기술심의위원회란 본격적으로 조문을 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제23조부터가 머릿속에 착착 들어옵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청에 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다른 하나는 시도에 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예요. 앞으로는 편하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무팀 마이너스 중앙 대 지방, 뭐가 다를까? 중앙위원회 화재 안전기준 재개정, 신기술 신제품 적용처럼 전국에 영향을 주는 굵직한 사안을 다룹니다. 지방위원회 우리 지역 현장에서 벌어지는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판단, 적법성 다툼 같은 개별 사안을 다룹니다. 감리 현장에서 이 설계가 기준에 맞느냐로 발주처 시공사와 다툼이 생기면 그 최종 판단이 결국 이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조직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첫째, 누가 회의를 이끌 것인가? 둘째,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심의에 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자격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제23조, 제24조, 제25조입니다. 그리고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위원회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운영의 세부사항이에요. 이 흐름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오늘 방송은 정말 쉽습니다.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회 직무, 법령 원문 제23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야 위원회라 한다에 각 위원장이야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첫 번째 조문입니다. 제23조는 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딱 두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짧지만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두 가지 권한을 가집니다. 하나는 회의를 소집하는 권한, 다른 하나는 회의의 의장이 되는 권한이에요. 쉽게 말해 위원장은 언제 모일지 부르는 사람이자 모인 회의에서 진행을 맡고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걸 굳이 법으로 정해놓았을까요? 답은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를 아무나 소집할 수 있고 아무나 의장 노릇을 하면 회의가 중구난방이 됩니다. 결정의 정당성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소집권과 의장권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못을 박아둔 겁니다. 제2항은 이른바 직무대리 규정입니다. 위원장이 갑자기 아프거나 출장, 사고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위원회가 멈춰서면 안 되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해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한 겁니다. 실무팀 마이너스 부득이한 사유와 위원장이 지정안의 주목. 핵심은 대리인을 위원장 본인이 미리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나 나서서 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는 감리 현장의 책임 감리원 마이너스 감리원 위임 관계와 똑같습니다. 권한을 위임해도 위임의 출처와 범위는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현장에서 내가 대신 사인해도 되나? 싶을 때 항상 누가 어디까지 위임했는가를 문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감리 현장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흐릿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 제23조는 바로 그 원칙을 위원회 버전으로 보여주는 조문이에요. 제24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오늘의 핵심. 자,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나왔습니다. 제24조 제척 기피 회피. 이 세 단어만 확실히 잡고 가시면 오늘 방송값을 다 하신 겁니다.
먼저 이 조문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의하는데 그 안건과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자기 회사 일을, 자기 친척 일을 자기가 심사한다면 누가 그 결과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런 위원을 심의해서 빼내는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척, 기피, 회피예요. 제척 자동으로 빠짐. 법령원문 제24조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먼저 제척입니다. 제척의 핵심은 자동이에요. 위원이 각 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심의에서 빠집니다. 신청도 필요 없고 결정도 필요 없어요. 법이 정한 사유에 걸리면 자동으로 아웃입니다. 제척 사유 4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제1호는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를 함께하는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그 일에 내 돈, 내 이익이 걸려있는 경우죠. 제2호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인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걸 막자는 겁니다. 제3호는 위원이 그 안건에 대해 이미 증언, 자문, 연구, 용역, 감정 같은 걸 한 경우예요. 이미 한쪽 입장에서 관여했던 사람이 다시 심판을 보면 안 되겠죠. 제4호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니다. 변호사나 대리 컨설팅처럼요. 실무팀 마이너스 4가지 제척 사유를 한 줄로. 제1호 이익이 걸림 제2호. 내 가족이 걸림 제3호 내가 이미 관여함 제4호 내가 대리인이었음. 공통 키워드는 이해 충돌 컨플릭트 오브 인트러스트, 콘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공정성을 흔들 만한 관계면 무조건 자동 제외. 주의사항 마이너스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 제1호는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 즉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이해관계는 서류상 관계가 끝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법이 이해 충돌을 얼마나 넓고 엄격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피 당사자가 신청해서 빼냄. 법령원문 제24조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두 번째, 기피입니다. 기피의 핵심 주체는 당사자예요. 심의를 받는 당사자가 보기에 이 위원 아무래도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 같지 않다 싶으면 위원회에 저 위원을 빼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제척과 기피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척은 법정 사유에 걸리면 자동으로 빠지지만 기피는 자동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합니다. 즉, 신청한다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이 그래, 이 사람 빠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줘야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 문장. 기피 신청을 당한 그 위원은 자기를 빼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빠질지 말지를 자기가 투표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결정이겠어요. 실무팀 마이너스 제척 사유가 있거나 라는 표현의 의미. 기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도 신청할 수 있고 제척 사유까진 아니어도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피는 제척보다 넓은 그물망입니다. 제척이 못 걸러낸 미묘한 이해관계까지 당사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열어둔 안전장치예요. 회피위원 스스로 빠짐. 법령원문 제24조 제3항.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회피입니다. 회피의 주체는 위원 본인이에요. 위원 스스로 이 안건은 내가 심의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알아서 빠지는 겁니다.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제3항은 회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회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피는 위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버티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죠? 그래서 한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만 외우세요. 제척은 법이 빼고 기피는 상대가 빼고 회피는 내가 뺀다. 구분 누가 작동시키나 방식한 줄 요약. 제척법 자동사유 해당 시 자동배제법이 정한 이해관계면 무조건 빠짐. 기피 당사자 신청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 상대가 문제 제기 위원회가 판단. 회피 위원 본인 스스로 빠짐 의문회가 알아서 빠져야 함. 실무팀 마이너스 감리 현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있다. 감리원이 자기가 지분을 가진 회사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들어온 현장을 감리하면 그 자체가 이해 충돌입니다. 이럴 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감리의 생명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니까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는 결국 심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우리 감리. 업무의 근본 원칙과 완전히 같습니다. 제25조 위원회 해임 해촉. 법령 원문 제25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는 위원을 내보내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해임과 해촉.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실무팀 마이너스 해임 vs 해촉. 뭐가 다를까? 해임 임명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보통 임명직 위원에게 씁니다. 해촉 위촉한 사람과의 위촉 관계를 푸는 것. 외부 전문가처럼 위촉직 위원에게 씁니다. 실무적으로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 위원 중에 임명직과 위촉직이 섞여 있어서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하려는 겁니다. 해임 해촉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이면 소방청장이, 지방위원회 위원이면 시도지사가 내보내는 거예요. 위원을 임명 위촉한 사람이 다시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내보낼 수 있는 사유 5가지를 볼게요. 제1호,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뇌물이나 부정 같은 겁니다. 제3호, 직무태만이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자격에 부적합한 경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제4호입니다.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기억나시죠? 방금 배운 제척 회피.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빠지고 버티면 그건 해임 해촉 사유가 됩니다. 즉 회피 의무를 어기는 건 위원 자격을 잃을 만큼 무거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주의사항 제24조와 제25조는 한 몸이다. 제24조 제3항 회피 의무과 제25조 제4호 회피 안 하면 해촉는 반드시 세트로 이해하세요. 이해관계 있으면 빠져라, 안 빠지면 자격 박탈. 이 강력한 연결고리가 위원의 공정성의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 제5호는 위원 스스로 저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는데 억지로 붙잡을 순 없으니 이것도 정당한 사유로 넣어둔 거죠. 제26조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 청취. 법령 원문 제26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는 위원회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돕는 조문입니다. 두 가지 수단을 줍니다. 하나는 현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위원회가 회의실에 앉아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엔 소방 현장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도면상 멀쩡해 보이던 배관이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경우 감리원분들은 수도 없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시설을 확인할 수 있게 열어둔 겁니다.
실무팀 -2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감리원도 포함된다. 위원회가 어떤 현장의 소방하자나 적법성을 심의할 때 그 현장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바로 이해관계자입니다. 즉, 우리 감리원도 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평소 감리일지와 검토서를 꼼꼼히 남겨두면 이런 자리에서 그 기록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기록은 나를 지킨다. 위원회 심의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수록 문서화의 힘이 커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현장에서 남긴 감리일지 한 줄, 검토서 한 장이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 때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제26조는 그 기록이 실제로 위원회 심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문이에요. 제27조 위원회 수당. 법령원문 제27조.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는 위원에게 주는 돈, 즉 수당 규정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여비,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만 이하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하는 경우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무팀 - 공무원 예외 조항의 이유. 공무원이 자기 담당 업무 때문에 위원회에 나오는 건 이미 급여를 받고 하는 본연의 직무 수행입니다. 거기에 또 수당을 주면 같은 일에 이중으로 돈을 주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중 지급을 막으려고 예외를 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소관 업무와 무관하게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조항이지만 여기엔 국민 세금은 정당한 대가에만 쓴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봉급을 받고 하는 일에 별도 수당을 얹어주지 않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재정 원칙이죠. 제28조 운영세칙. 법령원문 제28조. 이 0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8조는 운영세칙 조항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행령이 위원회 운영의 큰 틀은 다 정해졌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담을 수는 없잖아요. 회의를 며칠 전에 통지할지,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할지 같은 디테일 말이죠. 그런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겁니다. 이런 걸 법률 용어로 위임 규정이라고 해요. 실무팀 - 법령의 위임 구조 이해하기.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고시훈령 순으로 점점 세부적으로 내려갑니다. 큰 원칙은 상위 법령이, 구체적 실무는 하위 규정이 맞는 구조예요. 제28조는 그 위임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현장에서 이건 법에 없는데? 싶은 세부 절차는 대개 이런 하위 세칙이나 고시에 숨어 있습니다. 상위 조문만 보지 말고 위임된 하위 규정까지 찾아보는 습관이 실력입니다. 제29조 화재 안전기준의 관리 운영. 법령원문 제29조. 법 제19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 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 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 신제품의 조사 분석. 4. 그 밖에 화재 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늘의 마지막 조문 제29조입니다. 이 조문은 위원회 이야기에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우리 감리원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바로 그것, 화재 안전 기준을 다룹니다. 제29조는 법 제19조 제8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조문이에요. 상위법이 자세한 건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미뤄둔 걸 여기서 4가지로 딱 정해준 겁니다. 첫째,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자문. 둘째, 해설서 제작 및 보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NFTC, 그러니까 화재 안전기술 기준을 볼 때 조문만으론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공식 해설서가 큰 도움이 되는데 바로 그 해설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셋째, 국외 신기술 신제품의 조사 분석. 소방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해외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조사해서 우리 기준에 반영할지 검토하는 거예요. 넷째는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빠진 부분을 포괄하는 열린 조항입니다.
실무 팁 NFTC 해설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조문 해석이 애매할 때는 소방청이 배포한 화재 안전기준 해설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그 제작 보급의 법적 근거가 바로 제29조 제2호입니다. 상목TV의 NFTC 시리즈도 결국 이 이해, 중심 해설의 연장선입니다. 조문 암기가 아니라 이유를 이해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주의사항 마이너스 기준은 고정이 아니라 관리운영 대상. 제목이 화재 안전기준의 관리운영인데 주목하세요. 기준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문받고 해설하고 신기술을 반영하며 살아 움직이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리원은 예전에 배운 기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개정사항을 꾸준히 추적하는 것 자체가 실무 역량입니다. 오늘의 정리 앤드 마무리. 자, 오늘 다룬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문 제목 핵심 한 줄. 제23조 위원장 및 위원회 직무위원장이 소집의장, 유고, 시 지정위원이 대리. 제24조 제척 기피 회피법이 빼고, 상대가 빼고, 내가 뺀다 공정성 핵심. 제25조 해임 해촉 5가지 사유로 위원 배제, 회피 안 하면 자격 박탈. 제26조 시설 확인 의견 청취 현장 확인 전문가 의견으로 정확한 심의. 제27조 위원회 수당 지급하되 공무원 소관 업무는 예외. 제28조 운영세칙 세부 운영은 소방청장 시도지사에게 위임. 제29조 화재 안전기준 관리운영 자문의 설서구교의 신기술 조사로 기준을 발전. 오늘 방송의 진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소방기준을 심의하고 발전시키는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 제척 기피 회피가 그렇고 수당의 공무원 예외가 그렇고 기준을 계속 관리 운영하는 것도 결국 국민 안전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우리 감리원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독립성 객관성과 정확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규칙을 이해하는 건 곧 우리 감리 업무의 근본을 다시 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0조 이후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상목TV였습니다.